자, 그러면 우리 수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필은 따를 숫자에 붓필자, 붓 가는 대로 따라서 썼다라는 의미인데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줬냐면 그만큼 형식이 자유로워. 내가 쓰고자 하는 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수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수필의 이해 한번 볼까요? 수필은 글쓴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러니까 내 일상의 체험, 내 일상에 무엇이든 자, 이것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재가 다양하다 혹은 신변 잡기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신변 잡기적이다. 신변 잡기적, 내 주변에 무엇이든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 정해진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형식 없어. 내가 쓰고 싶은 형식이 곧 수필의 형식입니다. 바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형식이 자유롭다. 혹은 무형식의 형식이다. 자, 형식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의 특징 볼까요? 자, 수필은요, 자기 고백적인 글입니다. 글쓴이가 자기의 체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이에요. 체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자, 두 번째는요. 형식이 자유로운 글입니다. 우리 위에서도 나왔었죠?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개성적이고 주관적인 글이다. 자, 우리 글 중에 가장 개성적인 게 뭐냐 하면 수필입니다. 왜? 수필은요. 내가 경험한 것, 거기서 내가 얻은 감동이나 깨달음, 이것을 내가 쓰고 싶은 문체로, 말투로, 내가 쓰고 싶은 형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럼 나라는 사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수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비전문적인 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가면 수필의 다양한 형식에서 경수필 보세요. 일기, 편지, 기행문, 이런 게 경수필이야. 그럼 이런 수필, 여러분들도 써본 적 있죠? 자, 중수필은 다소 무겁고 딱딱한 무거울 중자입니다. 비평문이나 칼럼, 평론가 같은 것들이 무거울 중 중수필이에요. 자, 다시 본문 오시면 제재가 다양하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유머 한번 읽다 보면 유머나 위트와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감동, 깨달음, 웃음도 줄 수 있는 게 수필입니다. 자, 수필의 종류. 자, 가벼운 내용이면 경수필, 무겁고 딱딱하면 중수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뭐 밑에 내용에 따라서도 뭐 다르다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라고 했어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표현 방식이나 문체도 달라질 수 있겠죠. 또 글쓴이가 한 경험이나 그 경험 속에서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도 나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고 사물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도 글쓴이의 개성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필 속에 말하는 사람. 자, 우리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 자신이 서술자고요. 자, 글쓴이 자신이 곧 글 속에서 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필에서 글쓴이 자신이 나로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얘를 1인칭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나가 등장하니까. 항상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항상이라는 건 100% 그럴 순 없어. 99.9% 직접 드러나고요.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이라고는 단정 지을 순 없어. 자, 글쓴이의 생각을 보통은 직접 전달해요. 깨달음이 직접 나와. 자, 소설은요. 가공의 세계, 가공의 인물, 가공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나가 등장할 때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나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얘는 꾸며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소설 속에서 주제, 작가의 생각은 스토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소설의 주제는 간접적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수필을 쓰는 과정과 수필을 읽는 과정.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든다? 일단은 내용을 하나 골라야 되겠지? 자, 일상에서 겪은 것 중에서 뭐를? 의미 있는 경험을 골라야 되겠어요. 의미 있는 경험. 자,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경험이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거나 깨달음을 느꼈어. 얻었어.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 이게 바로 의미 있는 경험이야. 남들이 하지 않았을 법한 대단한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소소한 것 안에서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내용 조직,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적절한 형식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에 일단 선정하고 나서 뭐 하냐면 그 경험을 구체화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요. 그 다음 예상 독자를 고려한 형식을 정해서 자, 내 경험과 깨달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다 쓰고 나면 고쳐 써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 자, 우리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한 경험이 뭔지 파악해요. 경험이 끝나면 이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개성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를 떠올려서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앞에 페이지에 있는 쬐끄만 문제들이죠. 핵심 체크 6문제 하고 그리고 여기 98쪽에 있는 4문제까지 지금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같이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체크 1번. 수필은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어디에?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죠. 2번. 글쓴이의 체험이나 생각을 소재로 한 수필, 가벼울 겸 경수필입니다. X. 3번,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 자, 우리 아까 형식은 내가 쓰고 싶은 형식으로 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극적으로 표현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다 수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수필은 글쓴이의 성격이나 취향, 가치관 등이 잘 드러나는 개성적인 글입니다. 5번, 수필에서는 글의 표현 방식이나 문체를 통해서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요. 6번, 수필의 서술자는 작가가 만들어낸, 자, 수필의 서술자는 누구라고? 글쓴이 자신이다 라고 했으니까 허구의 인물 아닙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가볼게요. 1번, 정해진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수필이죠.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며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 수필입니다. 자, 연결해 보시면 허구적인, 그러니까 꾸며진 글은 소설입니다. 일정한 형식, 소설이에요. 자, 소설 어떤 형식이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 단계를 맞춰서 쓰게 됩니다. 자, 나가 글쓴이 자신이다. 수필. 자, 주제가 직접 드러난다. 수필. 그러면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 자, 교훈과 감동은 소설에서도 수필에서도 나타나니까 얘는 2개 다 그어줍니다. 자, 3번. 보기에 드러난 글쓴이의 개성. 자, 우리 제목만 봐도 노란 꽃하고 느리게 오는 봄. 자, 봄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글쓴이는 봄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4번. 자, 그럼 수필을 감상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글쓴이가 어떤 경험했는지 알아야겠지. 그리고 얘가 뭘 깨달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 생활에서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볼 수필 나의 모국어는 침묵. 자, 그럼 보시면 나의 모국어는 말, 침묵. 침묵은 말 안 하는 거. 자, 두 개가 충돌되죠. 말은 말을 안 하는 거래. 말이 안 되지. 자, 뭐예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니? 역설적 제목을 사용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인상적으로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모국어를 침묵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볼 건데요. 이 사람 어떤 경험했고 뭘 깨달았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부분부터 볼게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 일이다. 자, 그러면 미국에 했던 경험이 나오고 있어. 경험 1. 첫 번째 경험.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 뭐 하려고? 자, 인디언들이나 인디언의 풍속, 인디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 재미있는 대화, 흥미있게 자, 기대했단 말이야. 자, 그랬던 나는 자, 나는 글쓴이 자신이라고 그랬죠? 아주 뜻밖의 경험을 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뜻밖의 경험, 뜻밖의 일은 뭘까? 이 궁금하게 만드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나의 소개가 나옵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고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있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자, 이게 바로 나 소개. 소개 엄청 거창하게 많이 했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뜻밖의 일이야.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인디언들이 왜 그러는 걸까? 자, 도무지 나는 그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조차 없었어.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건 나의 오해.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잘난 체하는 이방인 누구? 글쓴이 나. 자, 이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첫 번째 경험이 나왔어요. 자, 이 미국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고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나 보다라고 생각했대.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 바로 위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 왜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자, 나중에 이 경험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깨달음.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이게 두 번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흉내 어떻게 낸 거야? 인디언처럼 침묵으로 느끼는 척 한번 해본 거야. 가만히 있어봤어. 자,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그 나쁜 평가만 얻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게?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요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자, 그들은 어땠다? 모든 자연을 사랑해요.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어떤 세계? 그렇게 모든 자연을 사랑하는 인디언들의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그럼 뭐 했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렸다? 인디언들과 자주 만났다. 자주 만났고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바로 인디언들의 삶을 따라합니다. 그 삶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했어.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자, 이게 세 번째 경험. 나는 그들에게서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자, 그만큼 친해졌다는 얘기야. 이제 많이 가까워졌어.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어요. 인디언식 이름 어떤 건지 아냐? 자,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반영한 이름들이에요. 그중 하나가 너무 많이 말했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자,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죠.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깨달음.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자기 반성.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 가지 경험 있었어요. 자, 인디언 축제에서 만난 인디언들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앞의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으로 말이 아닌 침묵을 이용한다는 거. 인디언들 흉내를 내면서 말을 안 하고 있어 봤더니 오히려 나쁜 평가만 얻었어. 바로 침묵은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거. 자,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자,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았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자, 서 있는 곰의 말을 인용해서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첫 번째, 의미 깊은 것.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말이 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자, 그럼 뭡니까? 자, 불행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침묵이라는 거야.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그만큼 뭐다? 인디언들의 말에서는 침묵이 매우 중요하다. 자, 침묵이 훨씬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아는 데는 침묵이 더 가치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정리되어 있죠. 우리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대화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고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닌 침묵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여기 99쪽부터
103쪽인가요? 99부터 103까지 풀어주시고 자, 다 풀면은 카메라를 꺼주면 내가 다 풀었는지 알고 답을 맞출게. 우연아 왜 자꾸 카메라를 꺼? 켰다가 꺼야 돼. 켰다가 다 풀고 꺼. 알겠지? 자, 그러면 102쪽 답 맞춰볼까? 1번에 자, 이와 같은 글, 수필이죠. 자, 수필에 대한 설명은 4번이죠. 자, 상상해서 쓴 거 1번은 소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정보를 전달하는 건 설명문입니다. 3번 주장을 제시하는 건 논설문이고요. 5번에 운율이 있다. 운율은 시에서 나타나죠. 자, 2번, 3번이고요. 3번에 자, 그럼 여기서도 역설이 사용된 식구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소리가 없다, 조용한 거고, 아우성, 시끄러운 거니까 두 개가 충돌, 모순되죠, 역설. 2번에 우리 아까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우리 이거 안 나왔었나? 여기다가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자, 고와서는 곱다. 얼굴이 곱다. 서럽다. 이거는 슬프다. 자, 얼굴이 고운데 슬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얼굴이 고우면 좋지 뭘 슬퍼. 그래서 얘네들은 모순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얼굴이 고운데 서럽다고 표현했을까? 우리 이 시는요. 승무라는 시예요. 승무는 승려가 추는 춤. 승려 뭔지 알죠? 스님. 스님이야. 자, 그래서 승려가 춤을 추는데 얼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자, 그럼 이 곱다는 건 뭐니? 이 춤을 추고 있는 승려는 젊고 아름다운 예쁜 여성. 근데 이 젊고 예쁜 여성이 왜 스님이 됐을까? 그 기구한 삶. 얼마나 삶이 기구하고 힘들면은 스님이 됐겠니? 기구한 삶을 생각하니까 서러움이 몰려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승려가 됐어. 얼마나 삶이 기구하길래 아 서럽다. 자, 그래서 역설법이 사용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3번은 이문 같지만 우리 앞에 나와 있었죠? 역설이고요. 4번 단어적 4번 정답. 5번도 앞에 나왔었던 겁니다. 자, 4번의 답은 기대했는데 기대감. 말을 안 해서 당황스럽고 대화를 못해서 실망했는데 실망감. 하지만 깊은 뜻을 깨닫게 되죠. 깨달음. 자, 기대감, 당황스러움, 실망감, 깨달음. 5번에 상대방의 존재를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9번에 가는 사람의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 아닌 침묵입니다. 나는 인디언 흉내를 내며 말을 하지 않았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음. 다는 그동안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수필도 됐고 이제 비문학 나갈 겁니다. 비문학 교재를 꺼내주세요.